인문학 열풍 시대. 인문학이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적으로 사고할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주장해온 최진석 교수. 현재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인문, 과학, 예술 분야 국내 최고 석학들이 모인 인재 육성 기관 검명원의 초대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생존의 무기로서 인문적인 통찰의 힘이란 어떻게 길러지는지 최진석 교수와 함께 인문학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왜 인문학 열풍은 그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는 걸까요? 그건 인문학이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지만 네. 사실 그 목적은 인문적인 높이의 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려운데요. 쉬운 단어들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인문학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주는 어떤 높이 네. 이것이 필요한데 이 높이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창의성과 상상력이 작동하는 곳.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모든 분야에서 다 어떤 중진국적 한계에 갇혀 있잖아요. 예. 이걸 이제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문학이 우리한테 많이 필요한 거죠 지금. 창의력과 상상력, 예. 강의에서도 앞서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는 인문학이란 딱 인문학을 정의한다면 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인문학을 제 나름대로 인간이 그리는 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문이?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반영해가지고 자연 세계에다가 자기 문의를 그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문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자기 생각을 반영해서 자연 세계를 변화시키죠. 예. 변화시키는데 막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떤 거기에는 패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패턴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인문학의 그 본령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인문학을 배우기 위해서 참 열기가 뜨거운데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배우지 말라.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건 어떤 맥락인가요? 제가 그때 좀 욱했나 봐요. 왜 욱하셨어요? 배워야죠. 오. 네. 근데 배우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예. 이 배운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습득한다는 걸로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습득한 내용들은 다 누군가 말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습득만 하면은 자기는 그 습득한 내용을 추종하거나 지키는 사람으로만 남고 자기를 표현할 힘이 상실되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한테는 항상 이렇게 자각을 하거든 옆에서 물어봐줘야 될 게 너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배우는 일에는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것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런데 배우는 데만 익숙해 있으면은 예. 가르치는 일은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도 나도 언젠가는 한번 가르쳐 보겠다. 이 쓰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자기 표현에 자기 삶에 목적이 있어야 되죠. 내게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거니까 이 우주에는. 저마다 주인이십니다. 우주입니다. 예. 멋진 말이다. 그렇죠. 최진석 교수님은 노자 철학의 권위자이시. 노자하면 무의자연을 설파했다. 예. 뭐 이렇게 외웠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그게? 예, 맞습니다. 제가 뭘 말해야 되나요? 예.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우리 그 무의자연 그러면은 하던 직장 생활 때려치고 뭐 막걸리 하나 들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네.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무의자연은 사실 하나의 방법이에요. 무의라는 말하고 대비되는 방법이 유의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네요. 유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유의고 네. 무의는 그 기준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예. 기준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 이것을 무의라고 그래요. 예. 자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흉내내는 행동이거든요. 이게 자연이 행위를 보니까 무의적인 행위를 하더라. 어떤 기준이 없이 개별자들의 자발성에 맡겨서
갖도록 놔두니까 이것이 훨씬 더 큰 성취를 이루더라. 이렇게 이제 노자는 본 거죠. 예. 그 자발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같은데 근데 사실 그래도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기업 그 기업도. 강의를 많이 다니시니까 네.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하고 네. 지방 분권식으로 대비할 수 있어요. 중앙 집권 시스템으로 계속 여기서부터 명령이 내려서 쭉 지키게 하는 거. 예. 이것이 이제 유의적인 것이고 이제 도가적인 방식은 중앙 집권이 아니라 지방 분권 형식이에요. 조직을 작게 쪼개서 이 작은 조직들의 경쟁이랄지 어떤 융합이랄지 이런 걸로 거대 조직을 형성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대 기업 관리는 되게 도가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직이 되게 조그맣게 쪼개지잖아요. 네. 팀제를 운영한다 할지. 예. 근데 그게 더 이제 현대인들한테는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생각은 중앙 집권 관료 시스템, 중앙 집권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직만 작게 쪼개는 데가 너무 많아요. 조직을 작게 쪼갤 때 핵심은 뭐냐면은 이 작은 조직들의 어떤 자율성이에요. 자율성의 핵심은 뭐냐면은 재정권하고 인사권이 있어야 돼요. 권한을 줘야 돼요. 권한을 줘야 되죠. 권한을 그러니까 조직만 작게 쪼개놓고 생각이나 관리는 옛날에 중앙 집권 방식으로 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참 예전의 그 사상이고 이야기인데도 요즘 시대에도 딱 들어맞는 딱 이야기가 맞는. 아닐까 예. 싶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현대라는 것 자체가 도가 사상하고 유사해요. 현대인이라는 것은 개인의 내가 이 우주의 주인이다 하는 관념이 점점 강해지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이 우주의 한 명이다랄지 이 사회의 한 명이랄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현대인들은 다 자기가 자기 존재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거든요. 점점 많이 하죠. 네. 과학기술 문명이 그렇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집단이 협력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이 세계와 관계하려면.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이 세계와 개인이 관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컴퓨터를 사용할 때 인간하고 PC를 사용할 때 인간하고 노트북을 사용할 때 인간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인간은 세계와 접촉하는 능력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자기한테 의미를 부여하는 바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거든요. 이러니까 개인의 자발성을 부여하는 것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보다도 그렇게 부여해야만 더 효율성을 발휘하는 인간들로 변모하고 있다. 사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현대의 이 흐름과 노자하고 좀 잘 맞는 거죠. 요즘 교수님은 학교 밖에서 또 다른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고. 예. 건명원. 그게 뭡니까? 건명원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 미래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미래는 창의적인 나라가 돼야 된다. 네.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고 있지 않다. 그 미래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냐?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재다. 준비다. 우리는 그걸 이제 간단히 표현해서 창의 전사를 양성한다. 창의 전사. 예, 양성한다. 그다음에 뭐 반역자를 양성한다. 반역자를 양성. 왜냐하면 반역자란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과거와의 불화를 빚지 않고는 새로운 시대에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스스로 불화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는 좀 배짱 있는 인재들이 나와야 된다. 네. 저 이름도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장명을 했는데요. 네,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밝은 빛을 세우는 터전. 원자도 이 정원 원자를나 학교를 표현할 기관을 표현할 때 원자를 쓰는데 그걸 피하고 우리는 들판 원자를 써요. 어떤 테두리가 없는 마음대로 펼쳐 놓을 수 있는 테두리 갖춰져 있는 길을 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 길을 만드는 도전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원자도 들판 원자를 쓰죠. 참 갈수록 흥미진진하고 이 한 기업인이 건명원을 위해서 뭐 100억 원을 또 기부했다고 하대요. 예. 두양문화재단의 누구죠? 예. 오정택 이사장님. 오정택 이사장님. 예.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요? 이상한 분이세요. 그렇게만 왜 얘기하시면 이상해요? 오해하세요.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뜻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인 부자들은 돈을 지키려고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돈을 쓰려고 하니까. 이상한 분이죠. 근데 또 이분이 저보다는 훨씬 부자시지만
그렇게 사회에서 볼 때 그렇게 또 큰 부자도 아니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역사의 시대에 책임감을 느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인문, 과학, 예술 분야의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 학자 8분이 한 자리에 모였다. 예. 어떤 분들이신가요? 다 이상한 분들이에요. 다 이상한 분들. 이상한 분들의 모임이네요. 근데 이렇게 뭐라고 할까 꿈을 공유하게 된 거죠. 그분들도 뭐 이렇게 자기 연구실에 박혀서 네. 그냥 해왔던 것 그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저한테 속아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꿈을 공유하게 됐어요. 아니 저는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반역자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조건이 있더라고요. 만 19세에서 29세 사이에 지구인이면 예. 그 지원이 가능하다.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까? 네. 예. 학력, 뭐 성별, 종교 예. 그런 제한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제 2기를 뽑았는데요. 이때 조건이 뭐냐면은 자기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 어떤 종교인지, 네. 남자인지 여자인지 밝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밝히지 않는 게 조건이군요. 밝히지 않는 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면은 심사에서 아예 제외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학벌이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사람을 지배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전부 이렇게 보지 않고 예. 그냥 사람이면 예. 지구인이면? 지구인이면 네. 1차 서류 시험 문제도 인문학적 상상력이 넘쳐났다고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이라는 거는 네.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편면적인 거고 지식의 본령은 자기가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곳까지 넘어가야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쓰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예. 아직 열리지 않은 곳, 그곳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추진력 있게 갈 수 있는가를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내게 된 거죠. 한 문제 정도를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일기 때 문제는 단순함은 아름답다. 그것은 지적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정당화할 수 있으면 정당하고 정당할 수 없으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거 딸랑 하나인가요? 예. 아이고. 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두 문제 냈는데 네네. 한 문제는 세월호와 같은 후진국형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분석하고 이 후진국형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책을 강구하라. 이게 이제 학생들이 답을 다 잘 써냈나요? 우리나라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같이 대화할 때는 모르는 것 같은데 시험장에 앉혀놓으면 써요. 라틴어 수업까지 하셨네. 예. 라틴어로 된 그 기계를 국가로 뭐 그리고 노자의 도덕경을 원문 그대로 통째로 다 외우시고 예. 한 권을 다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근데 이제 라틴어 교육과 한문 교육을 하는 거는 앞으로 이 세계의 움직임은 사실은 한자 문화권인 동양과 라틴어를 기반으로 한 서양 문명 사이의 경쟁이나 어떤 융합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큰 틀에서의 인재는 동서양 문명을 자기 한 몸 안에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외우게 시키는 외우는 이유는 그렇게 창의적인 인재를 기른다면서 왜 외우게 하냐.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창의적이면은 안 외워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단단한 자기가 형성이 됐을 때 창의성이 나와요. 외우는 것, 어떤 규칙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키는 일, 이런 것들이 자기를 단단하게 하는데 아주 매우 필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이 시를 읽는 사람과 시를 읽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시를 읽는 사람 가운데서도 시를 눈으로 읽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하고 거기서 어떤 자기 감동을 느끼는 사람, 이 또 차이가 있어요. 아하. 또 감동을 느끼더라도 이 감동을 자기한테 유지시키려고 이 시를 외워버리는 사람하고 그냥 그 감동을 느끼고 지나가는 사람 사이에는 이 내공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외우게 하는 거죠. 이제 1기를 마치고 2기를 지금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1기는 이제 처음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지는 않을까, 잘 될까 걱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 마치신 소감은 어떠세요? 만족합니다. 예, 만족해요.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결과를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예견하는 일, 성공이냐 실패를 따지는 일,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까지 가졌던 내 지성의 높이에서 판단해서 이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된다 하고 결정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했기 성공이라고 때문에 봐야 될 것 성공하는 같네요. 거죠. 예.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졸업 일기 과를 마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아무 변화 없어요. 아무 변화 없어. 반전인데요. 예. 그리고 변화라는 것이 1년 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달라져요. 예. 이건 뭐냐면은 내면이 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소하게 달라진 이런 점들이 앞으로 큰 결과를 내는 거죠. 예. 저는 어떤 무엇인가 교육을 할 때는 결과를 다급하게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악인 것 같아요. 믿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작년 3월 문을 연 건명원의 입학시험 문제입니다. 현재의 사고 체계로는 이해하기 힘든 완전히 새로운 학교 건명원이 지금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600년 역사를 이어온 북촌 한옥마을. 여러 채의 한옥들이 고즈넉한 풍경을 자아내는 이곳에 건명원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밝은 인재를 세우는 터전이라는 건명원은 창의적 리더와 인재 육성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건명원의 이름에서 핵심은 명자에 있어요. 해와 달이 동시에 함께 있는 글자예요. 이건 하나의 동시적 사건으로 장악하는 것. 이것이 명의 단계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두 대립면을 동시에 장악해서 새로운 길을 여는 인재를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건명원이라고 했습니다. 두양문화재단 오정택 회장이 기증한 한옥을 개조한 건명원. 21세기 사원이 따로 없는데요. 복잡한 도심 한복판, 시간을 비껴간 듯한 공간에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과학, 인문, 예술 분야의 최고 학자들이 모여 30명의 수강생들과 함께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공간, 즉 집을 만들지만 어떤 집이 또 인간을 어떤 그 특별한 방식대로 형성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 어떤 독립적인 주체가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 전통적 공간 안에서 우리 뜻을 펼친다. 우리 뜻을 승리시킨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옥 자체가 주는 특별한 기운을 우리 함께 다 느끼고 있죠. 평소에 대학 안에서 제도 교육의 한계에 아쉬워했던 최진석 교수. 건명원에서만큼은 마음껏 도전하고 실험할 수 있어 그 또한 청년으로 돌아간 듯 들뜬 시간입니다. 하지만 수업 과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고전을 통째로 낭송하게 하고 수시로 시험을 치르는 등 혹독한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1기에서는 총 30명 중에 18명만 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원생들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 그 민감성, 그다음에 그 철저함,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생기거든요. 이 시대를 돌파하려는 어떤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힘을 보여주는지 못하면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탈락자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1기 과정이 끝나고 2기 수강생을 모집하는 기간. 학교도 긴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수강생들이 이곳에서 치열하게 공부를 하게 될지, 또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지. 최진석 교수는 함께 꿈을 꾸는 듯 설레고 행복한 마음입니다. 건명원에서 우리 함께 지내던 인재들은 나중에 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지식인이 아니라 시대의 문제를 정면으로 포착해서 거기에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시대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철저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대를 읽는 높은 시선으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지적 반역자들의 모임 건명원.
이전에 없던 교육 방식으로 차세대 리더를 길러내고자 오늘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새로운 트렌드를 읽고 상상하는 인문학적 역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 권명원이 그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재 양성 기관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야, 저도 저런 곳에서 수업을 받고 싶네. 네, 참 흥미로운 게요. 배우러 가고 싶네. 네, 교수님들이 서로 수업을 듣고 싶어 하신대요. 그렇죠. 교수님들 간에. 예, 예. 근데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8분 교수님들은 네. 다른 분이 강의하실 때 다 들어갑니다. 토론회도 참여하고 이게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보는 또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공유하고 검명원. 지적하고. 예, 건명원 정말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어떤 곳으로 자리 잡길 바라십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 그 창의성이 시작되는 곳. 이건 좀 과할지 모르지만은 예. 여기에 들어왔다 가는 이 학생들이 나는 나로 살다 가겠다. 나는 바람직한 것보다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고 살고 가겠다. 나로 살다 가려는 이 정신이 사회적으로 확산돼서 우리 시대와 역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의식을 가지면은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죠. 아, 이야기를 나눌수록요. 교수님에 대해서 점점 궁금해집니다. 네. 교수님은 언제 처음 철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떻게? 궁금해지는데요. 네. 한 고등학교 한 3학년 철학이나 해야 되겠다. 재밌었나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랄지 이렇게 어디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를 생각하니까 철학과밖에 없더라고요.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그 모범생이기도 했지만 예. 또 엉망진창으로 보낸 시기도 좀 있죠. 고등학교 시절에 매일 시간 맞춰서 학교 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들들 둘이 있는데 아들들 둘 학교 안 간다고 하면은 안 가게 해줍니다. 정말요? 왜 그냥 그게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허. 예,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이걸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학부모님들은 걱정이 되시지 않을까. 상당히 오랫동안 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철학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그렇죠. 좋지도 않고 예. 집에서는 반대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볼 때 한 41년인가를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는데 제가 그분이 결근하시는 걸 못 봤거든요. 예. 딱 하루 하신 결근이 나 철학과 가겠다고 예. 내가 말씀드린 날이에요. 오, 떨어져 계셨나요? 그렇죠. 우리 아버님은 고향에 계시고 나는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근데 새벽에 내가 자취방에 자고 있는데 막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우리 아버지가 올라오셨어요. 결근하시고. 예. 그럼 그때 어떻게 설득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나한테 이제 고시 보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제가 여쭙죠. 아버님 생각하시기에 서울 사람이 고시를 더 합격합니까? 시골 사람이 고시를 더 많이 합격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서울 사람이 더 많이 합격.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버님이 촌에만 계셔서 모르시는데 서울 사람들은 고시를 보기 전에 철학을 먼저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게 이야. 뛰어나시네요. 그 후에도 나중에 알게 되셨어요? 알게 되셨지만 이제 그때는 뭐 그때는 어쩔 수 이미 이제 포기 이것이 마지막이기를 바란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지금 서강대에서도 괴짜 교수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학교 시험 문제가 뭐 거의 이런 식이랍니다. 스스로 문제를 내고 답을 쓰쇼. 학생들 입장에서 머리가 하얘지겠어요. 하얘지죠. 왜 이런 문제를?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공부를 같이 했으면 거기서 무엇인가 자기한테 문제가 등장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거리가 등장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 그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에요. 이제 근데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문제를 네가 써라. 네. 문제 네가 내라. 그리고 답도 써라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점은 뭐냐면은 답을 쓰는데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출제하는 게 어려움을 겪어요. 심지어는 백지도 있습니다. 문제를 출제를 못 해가지고. 요즘 멘토를 통해서 인생의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참 많지요. 그렇죠? 예, 교수님은 자기 안에 멘토를 죽여라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예. 흔히들 우리가 책 속에 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멘토를 책으로 보잖아요. 예. 책 속에 길 없어요.
단호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책 속에는 그 책을 쓴 사람, 그 사람의 길이 있어. 내 길이 아니에요. 책을 읽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책 속에서 보여준 그 사람의 길을 보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네. 내 길을 만드는 거죠. 그 사람 길을 따라가다가는 그 사람대로 사는 거죠. 그 사람 따라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 멘토들이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다 멘토 그 사람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내 이야기 들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니 사람들이 여기저기 강연을 들으러 다니잖아요. 강연을 듣는다는 게 뭐냐면은 강연을 들어서 뭐예요? 아, 저 사람 진짜 의미 있는 이야기한다. 예. 정말 이야기 잘한다.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 같다. 그 사람이 훌륭해하고 당신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훌륭해야지. 이 교수님, 자꾸 교수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 아, 저런 훌륭한 분의 그 말씀을 듣고 따라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다가 홀라당탄. 지금 이 귀한 아주 귀중한 방송 시간을 예. 들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이거 참 조금만 들으세요. 들으세요. 다 듣지 마시고. 그 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남의 똥만 해집고 다니지 말고 이 똥을 싸라. 그런 말도 같은 맥락. 그런 말들은 어디서 그렇게 찾으셨어요? 우리 작가가 다 찾았어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거죠?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표현이라는 것을 배설과 연결시켜서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적 활동들, 책을 읽는 일들 이런 것들은 대개 그 사람이 해놓은 말들을 예. 해집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해집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한번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시원하게 배설을 한번 해야 되겠다. 굉장히 힘들어하셔서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더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멘토를 죽여라랄지 예. 배우기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건 다 같은 맥락에서 그냥 하는 말씀인데 제가 좀 자극적으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글쓰기를 하는 게 좋아요. 글쓰기. 글쓰기라는 것이 자기를 만나는 매우 그 첨단의 방법이에요. 예. 그 다음에 글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오. 소리내서 낭송을 해보세요. 자기가 한 말이 자기 귀로 들어오는 이런 그 자기 육체를 자극하는 일이에요. 낭송한달지.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서 숨이 목까지 차면은 아이고 죽겠다. 누가 죽겠냐? 네가 알거든요. 예. 자기가 자각이 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고유한 나를 아끼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의식, 이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죠.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요, 숨통이 탁 트이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 드는 것 저도 같습니다. 왠지 시원해집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다운 나, 고유한 나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네,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수동적으로 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아유. 저 자신에게 좀 질문을 많이 던지고 우리 많은 분들도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도 그런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으로 깨달음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참의 토크 엔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